자, 주성 엔지니어링의 변동성이 오늘 개장 초부터 이제 굉장히 확장이 됐었는데 일단 그 변동성이 왜 이렇게 나올까요? 밑으로 그렇게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이렇게까지 또 강도 있게 저점 대비 한 5% 돌렸으니까 이런 흐름은 왜 나오는 건가요? 하셨는데 이제 이슈가 그만큼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부분 인적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력 사업 경쟁력을 뭐 강화하겠다 그런 내용에서 이제 인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하고 태양광 장비 사업은 물적 분할을 한다. 1분기 영업이익 뭐 70억 원 그래서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감소했다. 반도체 경기 침체 영향이다. 그러니까 이제 1분기까지는 이제 뭐 주성 쪽에 있어서는 영업이익 부분이 감소가 됐고 그거는 이제 업황 자체가 주성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업황 자체가 조금 뭐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이닉스 쪽의 연동성이 좀 있고요. 미세공정 관련해서 조금 민감한 업체이고 그 다음에 그런 쪽 미세공정 관련된 필수 장비를 좀 만드는 그런 업체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DDR5나 HBM 등의 이제 그 반도체 D램 쪽이 계속 확장이 돼 있잖아요. 사실상 성장성에 대한 해석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실적 그 부분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라는 쪽의 해석이 많죠.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이 많아요. 좀 이따 수급도 같이 보겠지만은 많아요. 근데 인적 분할하고 이제 물적 분할 둘 다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LG화학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다시금 LG화학 얘기 꺼내면서 기자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또 혹은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근거 데이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뭐 LG화학 물적 분할 악재였잖아 주가 폭락했잖아 이렇게 검증도 안 해보고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물적 분할이 LG화학에 미친 영향력은 매우 긍정적이죠.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폭등이 나온 2020년 그 당시 그 시가총액 21년 1월 달에 70조를 훌쩍 넘기면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LG화학인데 그 이전에 LG화학의 시가총액이 20조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20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다시 또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라는 게 악재가 아닌데 갑자기 물적 분할을 악재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은 호재 인식이 잡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이수화학 같은 경우가 2조 원대를 넘겼어요. 그 2차 전지 테마 형성과 함께 LG화학이 이수화학이 2조 원대를 넘겼어요. 근데 이제 물적 분할을 인적 분할을 하면서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진 거죠. 쪼개지면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또 이수화학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2천억일 때 쪼갰거든요. 2조 넘었다가 밀리고 1조 2천억일 때 쪼갰는데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제 한 업체당 그 4천억 원대 아마 그 신규 상장 가격이 형성이 됐었을 거예요. 그날 상한가가 가면서 6천억 원대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수화학은 좀 제한적으로 변동이 나왔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그냥 쭉쭉쭉 폭발적인 시세가 나왔죠. 단기간에 뭐 200~300% 굉장히 크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착시 현상이죠. 좀 가벼움에 대한. 그러니까 인적 분할의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인적 분할을 하더라도 사업 쪽의 비중이 뭐 아마 9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인적 분할이다 하면은 이제 지주사 성격으로 가고 사업사 성격, 지주사와 사업사로 쪼개는 나누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 역사는 사실은 IMF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에 지금도 아직까지 완전한 선진시장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선진시장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 중에 하나 뭐냐면 뭐 금융실명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배구조의 투명성 그러니까 뭐 족벌체제로 운영되잖아요. 지금까지도 솔직히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족벌체제로 간단 말이에요. 아들이 승계받고 물론 뭐 충분히 경영자 수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그리고
자꾸 못된 짓거리를 해요. 지금도 이제 정부가 밸류 프로그램에 같이 넣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가 하나 있으면 그 밑에 자회사를 놓고 그 자회사에 또 자회사, 그러니까 손자회사, 그러니까 손자회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일감을 몰아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현대 글로비스의 3대 주주가 정몽구 회장님, 그다음에 뭐 정의선 회장 맞나요? 명칭이 지금 회장인가요? 그리고 그 3분의 1이 지분이 누가 갖고 있어요? 본택이 갖고 있었나요? 하여간에 그렇게 이제 쪼개놨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일감을 몰아준 거죠. 현대 글로비스에. 그러니까 이 지분을 그냥 뭐 정의선 씨는 헐값에 일단 회사 설립할 때 헐값에 샀는데 헐값에 받은 거지. 그랬는데 일감을 몰아줘서 조 단위 몇 조짜리 회사가 돼버리니까 한순간에 그냥 뭐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몽구 회장님 뭐 구속 수감까지도 됐고 사회 환원하겠다 해서 그 지분을 그냥 다 내놓은 게 아니라 그 지분 가치를 훗날의 지분으로 1조 이상으로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그러니까 그런 속된 표현으로 못된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 지배 구조의 개선 이런 부분이 대주주도 굉장히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대주주의 이득을 위해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하는 거지. 경영권 숨겨져가면서 돈 덜 들이고 완벽하게 경영권 장악하고 그런 과정 속에 그럼 나도 내놓을게. 뭐를 지배 구조에 대한 투명성을 내가 확실하게 할게. 야 이번 기회에 확 뜯어 고쳐서 나도 경영권 확 장악하고 지주사로 가면서 적은 지분으로 지주사로 가면서 그리고 대신에 앞으로는 지주사의 모든 흐름들을 투명하게 해서 여기서 돈 벌었는데 막 밑에다가 무슨 자회사, 손자회사 또 혹은 계열사에 막 돈 뿌리고 이거 안 할게. 그게 이제 그 지주사 전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주사 전환을 하는데 IMF 때 이거 말을 들어먹나 이거지. 차명으로 지분 갖고 있고 세금 들내려고 차명으로 지분 갖고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이제 금융실명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계속 개선이 된 거예요. 금융실명제에서 강압적으로 무조건 해라고 하면 그게 지켜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 세금을 일부 뭐 줄여준다라든가 차명도 인정해 줄게라든가 그 과정 속에 이제 지주사 전환 부분이 스타트가 됐는데 대우그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은데 이제 지금 뭐 몇십 년 지났으니까 이야기를 한다면 대우그룹이 결국은 첫 번째 타겟이 된 거죠. 야 지주사 전환해 안 해? 그럼 부채 가장 많은 애 날려. 농담이 아니라 그 다음 수순이 LG그룹의 외국계 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LG그룹의 외국계 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LG그룹이 자발적으로 지주사로 확 전환하죠. 그래서 LG, GS, 그 다음 또 쪼개서 뭐 LIG도 나오고 쭉 LS도 나오고 그렇게 쪼개나간 거고 현대그룹이 쪼개면서 이제 현대건설 쪽, 그 다음에 현대차 쪽, 현대차 그때는 완전히 좀 지금처럼 좋은 위치는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차 지금의 기준은 이제 현대차 가장 우선이지만 그 당시 기준 현대건설, 현대차, 현대중공업 이렇게 이제 쪼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다 쪼개서 나간 거죠. 다만 그게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해줬는데 삼성그룹만 지주사 전환 부분에 대해서 좀 막아버렸단 말이죠. 어찌됐든 주성엔지니어링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는 개념의 지주사 전환되는 부분이 IMF부터 시작이 됐고 지주사 전환되면서 굉장한 수혜를 회사는 가져갑니다. 대신에 이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이 좀 이제 투명화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쉽게 회사를 건들지 못하는 거고. 뭐 제 설명이 조금 미흡할 거예요. 제가 뭐 제도권의 그 부분만 연구하고 해서 뭐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시고 지주사 전환 인적 분할로 해서 지주사 전환 됐을 때 좋은 부분은 대주주 입장에서 좋은 부분은 일단은 지주사가 하나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사가 형성이 되고 둘 다 상장이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거는 100% 자회사입니다. 자회사기 때문에 상장을 하려면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해야 돼요.
인적 분할은 이제 사업하고 지주로 나눈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물적 분할의 기준에 뭐 예를 들면 LG엔솔처럼 원래는 여기가 지주사가 되고 LG화학이 지주사가 되고, 근데 LG화학의 저기가 있잖아요. 그 화학 분야, 실질적인 사업 분야. 그리고 인적 분할하는 게는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100% 이제 자회사의 기준이 되는데 증자 IPO를 통해서 증자를 해서 새로운 상장을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기존 소액주주들이 먹는 게 뭐냐? 먹는 게 없지 않냐? 이 알짜배기 띄어내면서 나는 여기에 대한 지분도 하나도 없고. 근데 얘를 갖고 있음으로써 얘의 가치가 얘에게도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호재도 아니고 시장 그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연동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물적 분할을 발표를 20년 7월 말에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때 IR 진행할 때 발표를 했고, 그다음 물적 분할 하겠다는 내용은 그 이전부터 매번 우리 물적 분할 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흑자 전환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단 한 번도 하고는 싶었는데 못했던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2020년도에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자꾸 강조드리는 내용이 그거예요.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이 사상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정책 하나 바뀐 거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진행하던 사업이 흑자로 전환된 겁니다.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물적 분할 발표했고, 물적 분할 발표 이후에 60만 원 이하에 든 주가가 70만 원대 후반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주주 이사회 결의 통했고, 그 다음에 임시주총 거쳤고, 그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연초부터 과하게 움직였던 부분, 또 시장 조정폭 연동이 돼서 밀려요. 얼마까지? 60만 원까지 밀립니다. 그러니까 60만 원 이하에서 물적 분할 발표하고 7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다시 60만 원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이게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결국은 60만 원 이탈된 게 11월 1일이에요. 이탈됐다가 그날부터 날리기 시작해서 1월 달에 11월 1일 이후에 1월 달에 105만 원까지 올라와요. 70만 원에서. 얼마 올라온 거예요? 60만 원에서 45만 원 올라왔죠. 75% 올라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표현할 수 있어? 75%가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동반적인 조정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물적 분할이 악재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는 물적 분할이 악재냐? 단 한 번도 물적 분할을 악재라고 시장에서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게 잊혀져 갈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고, 인적 분할은 일단은 호재 인식으로 많이 잡혔어요. 호재 인식으로 무상증자를 뭐 호재라고 인식하는 것처럼. 근데 무상증자도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니에요. 무상증자도 결의를 해봐야 그냥 그 상태에서 움직임이 보통 나오고요. 근데 이제 그때 테마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무상증자 테마. 장난치는 꼬맹이들이 무상증자 때려놓고 주가 띄우고, 또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그룹도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커져서 그렇지. 에코프로 그룹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쪼개면서 에코프로 HN을 300% 무상 때려버리고, 그거는 주가에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면서 바로 뒤에 위메이드가 툭하면 대주주 나와갖고 우리 회사 끝내줘야 헛소리 하잖아요. 시가총액 8천억짜리 7조까지 땡깁니다. 3개월 만에. 8천억짜리를 7조까지. 그래가지고 3개월 만에. 그때 무중을 위메이드가 700% 했나요? 그게 호재라고 인식되는데, 무증한다고 주가가 다 날아가지 않아.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인적 분할했다고 주가가 다 날아가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이수학 같은 케이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적 분할은 호재구나.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 하는데도 저는 호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펀더멘털 개선이 아니라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 요걸 얘기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아예 뭐 덩치가 원체 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애널들이 분석하는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인적 분할 내용을 저도 이제 더 봐야 돼.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증권사 보고서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올 거고 한토하고. 그 내용을 저도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돼. 아마도 공시도 있을 건데 좀 지금 볼까요? 그게 이제 확정 치면은 공시도 나올 건데, 분할 결정 여기 있네요. 인적 분할하고 이제. 근데 이게 일반인들 보기에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보기에 쉽게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쭉 봐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비율이나 이런 걸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분할 결정을 했고 이게 이제 호재냐 악재냐에 따라서 해석이 안 되니까 뭐 호재든 악재든 필요 없이 난 귀찮으니까 난 내다 팔 거야 해서 이제 개파락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응? 집어 던졌으니까 누군가는 그러니까 뭐 개파락이 크게 나왔겠죠. 이걸 정리해서 좀 깔끔하게 여기 있다. 분할 존속 회사가 0.65 대 0.35.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9대 1이다. 아? 그렇게 되면은 불편하죠. 불편한 게 아니라 큰 뭐 효과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제한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볼게요. 긴장들 안 할래? 긴장들? 보고서하고 좀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캡처해서 그 검색기를 올려놓은 지 17분, 20분 만에 그게 올라가고 되겠어? 어? 지금 장중 뭐 하고 있다고? 응? 장중 뭐 하고 있어? 뭐 엄청난 거 하고 있나 지금? 여기 보시면은 존속회사가 90이고 신설회사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적 분할로 회사를 예를 들면 두 개로 쪼갰다고 했을 때 두 개로 쪼갰다고 했을 때 그 두 개로 쪼갠 거에 대한 효과가 어때요? 좀 밋밋하죠? 그러지 않아요? 시가총액의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10% 신설회사가 아마 지주사로 될 것 같은데 지주사의 개념에 그렇게 뭐 지주사 쪽에 뭐 자금이 몰려서 뭐 지주사의 변동률이 커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사업사가 움직이지.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은 저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6개인가 7개로 아마 분할한 걸로 기억을 해요. 회사를.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던 현대중공업을 완전히 다 쪼개버린 거죠. 사업별로.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여놨는데 34,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조금 전에 제가 얼마 매수 사인을 드려요? 33,800원 드렸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이따 추가적으로 좀 변동이 나오면은 매수 기준도 잡아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은 매도가 강한데 키움 쪽 개인 선호 창구는 매도가 좀 형성돼 있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이쪽은 9대 1이 아니라 비율 자체를 지금 쪼개놓은 게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찌됐든 어제 거래 정지가 있었네요. 어제 좀 멈춰있을 때 그거 있는데 어제 제대로 안 받고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6.5 대 3.5 그 정도 65 대 35 그러면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요? 70이라고 잡고 30 잡으면 시가총액이 1조짜리 하나 5천억짜리 하나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 부분하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주사하고 사업사하고 나눈 건데 사업사 같은 경우가 이제 65니까 그쪽 반도체 사업 부분에 집중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 쪽 뭐 형성이 될 거고 뭐 그렇게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쪽 그 시가총액 사업사 쪽 반도체 사업을 인적 분할해서 이쪽을 떼어낸다고 하면 반도체 사업만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사업만 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반도체 사업만 놓고 봤을 때 기준에 한쪽이 시가총액이 1조 수준으로 확 줄어드는 착시 현상이 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수급 요인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은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호재의 인식으로도 잡힐 수 있다. 근데 그걸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받는 게 좋으냐 분할 전에 들어가서 근데 굳이 거래 정지 형성되면서까지 지분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요. 그리고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들이 일단은 추세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폭등이 나온다 이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만약에 얘가 저평가 종목이면 저평가가 해소된다라는 부분은 형성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물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100% 자회사로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 비율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100% 그냥 자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상장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기준이 형성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적자인 사업 파트가 있다. 그럼 그걸 쪼개버려 가지고 그냥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덜어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쪽 실적 잘 나오는데 그럼 반도체만 투자하세요. 나머지 거 실적 안 나오는 거 그 부분 때문에 적자까지 입지 말고. 어? 삼성전자 반도체만 따로 쪼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50분의 1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말 그대로 절대 그걸 안 하죠. 삼성그룹에서 절대 안 합니다. 뭐를? D램 사업 부분, 낸드 사업 부분, 모바일 사업 부분, 백색가전 사업 부분, 디스플레이 부분 다 쪼개버리는 거야. 그러면 주가는 무지하게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배구조를 어떻게 형성할 거냐 부분하고, 그게 많이 엉켜져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서 벌어서 막말로 우린 반도체 잘 나오면 반도체만 사면 되잖아. 근데 왜 반도체에서 벌어서 디스플레이 적자를 메꾸냐고. 디스플레이가 만약에 적자가 지속이 되면은 대주주부터 해서 소액주도 당연히 있지만, 대주주가 증자해서 자금 투자해서 하든 전체 시장에서 증자를 하든 걔가 주가 빠지면 우리는 안 보면 되는데, 포트폴리오가 좋게 표현하면 잘 구성되어 있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왜 대주주만 좋은 거잖아. 소액주주는 주식 매매할 때 세 가지의 이익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이제 배당의 이익, 두 번째가 명예의 이익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세 번째 기준은 매매의 이익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자격증 시험에. 그럼 매매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업황이 좋을 때 반도체 들어가고, 업황 안 좋으면 안 들어가고, 그러면 된단 말이지. 근데 반도체가 좋아서 들어갔는데 디스플레이 적자 나는 거를 반도체에서 메꾸고 있어. LG화학 화학이 좋아서 들어갔는데 흑자 난 거를 전부 그냥 2차 전지 때려 받고 있어. 2020년도 흑자 전환돼서 다행이죠. 수십 년 동안을. 하나그룹, 하나솔루션 화학에서 실적 좋아서 들어갔는데 경영권 승계 작업하려고 태양광에 돈 다 때려버리고 있어.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인적 분할에 대한 개념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지주사 전환 부분, 사업 분할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은 말 그대로 어떻게? 삼성전자의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삼성그룹의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인적 분할해야 되는 거예요. 지주사 전환. 사업 다 쪼개버려야 돼. 그러면 우리는 땡큐한 거고 시장도 월등해지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과하게 미끄러졌을 때 개장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직히 저도 미처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거래도 좀 없었고, 오늘 이제 충격받고 돌려질 때 지금 질문 주셔서 이제 더 들여다보는 거고, 질문을 주시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 이제 별도로 좀 받겠죠. 근데 지금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제 잘 돌려놓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석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나봐야 돼요. 그리고 수급 범위가 오늘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거로 해석을 해요. 수급이. 근데 이제 마감 이후에 좀 봐야 되겠고, 순매수 기준에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손바뀜 흐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니? 기업 분할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특히 물적 분할에 대한 건 의미가 없어요. 괜히 뭐 LG화학 때문에 무슨 물적 분할 악재다 이렇게 전혀 의미가 없고, 인적 분할의 비율이 65대 35라면은 뭐 시세 분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는 오늘 어찌됐건 뭐 주봉이든 일봉이든 꼬리 다 달고 돌려놨어요. 그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본 기준에서 시가총액 그래도 1조 6천억짜리 종목인데 이 정도로 강도 있게 돌리고 있다라는 거는 프로그램 매도가 있다 할지라도 매수의 수급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매수의 수급도.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래가 수반되면서 돌리느냐, 아니면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러면 프로그램 쪽의 매도 부분이라도 급격히 좀 많이 축소를 시키고 있느냐. 이왕이면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히 매수가 있으니까 돌리겠죠. 그런데 프로그램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4만 주 매도해서 지금 9만 8천 주로 한 4만 주 줄었는데 4만 주 줄어든 것 대비해서는
바닥 반등력이 6% 정도 나왔잖아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완벽하게 프로그램이 매수 강도를 주든가 매수로 그러니까 매도 부분이 둔화되든가 아니면 뭐 특정 창구에서 좀 공격적인 수급이 뭐 유입이 된다든가 아니면 거래를 터트리면서 가격 반발력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일단 우리는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고 과한 흐름이 있고 32,000원을 당분간은 저게 이제 최저 바닥으로 설정을 잡고 저자락이 이탈되면은 인적 분할이나 뭐 모든 부분 분할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의 저점이 재차 이탈이 된다면 그럼 다시 바닥이 잡히고 돌려지는 흐름까지는 오늘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서 대처하는 기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은 잘 돌리고 있고 프로그램도 소폭 개선되고 있으니 전체 문자 이제 나간 부분에 32,000원 수준이 이탈되면 손절을 해야 되겠다.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설정을 잡으시죠. 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작년 4분기 이후 뭐 1월 달까지 굳이 안 봐도 4분기 이후부터 해서 이제 수급 누적적인 수급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32,000원 이하로 내려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죠? 32,000원 처음에 넘겨놓은 흐름이 유자락의 기준이 되는데 상승력 확인형에 그때 당시에 수급 대비해서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수급 범위가 여기서 요 정도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수급이 더 꼬여 있는 적도 없고 오늘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수급 논리나 뭐 여러 가지 다 감안을 해서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요 위치를 넘길 때에 요 정도의 수급이었고 지금 뭐 손바뀜이든 뭐든 다 감안했을 때 수급이 이렇게 튀어나온 건 없다. 그리고 4월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 범위에 있어서 결코 나쁘지 않은 그 흐름이거든요. 결코 나쁘지 않은 흐름. 그래서 요 정도 거래는 일단은 무조건 좀 터져줘야 됩니다. 이번 물적 분할, 인적 분할, 기업 분할이 호재가 됐든 악재가 됐든. 그리고 이제 인적 분할에서 대주주가 좋은 점은 뭐니라고 했을 때 대주주가 이제 그 인적 분할을 함으로써 좋은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의 이제 투명성, 지배 구조의 개선,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시켜 주는 대신에 대주주는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의 자사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사주가 의결권이 생겨요. 뭐 대주주 지분이 원체 많아서 뭐 자사주까지 뭐 그런 부분 다 뭐 상관없다 할지라도 일단은 어쨌든 그 의결권이 자사주 의결권이 생기고 자사주가 얼마야? 2.03이죠. 2%라도 자사주 의결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제 대주주도 인적 분할을 하게 됐을 때 양사에 대한 지분을 다 갖고 있잖아요. 사업사와 지주사.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사요? 사업사를 사죠. 지주사는 안 삽니다. 이 정도는. 지주사를 왜 사? 사업사를 사야지. 그럼 사업사를 산다 했을 때 대주주의 입장은요. 사업사의 지분이 필요해요? 아니야. 대주주는 사업사의 지분이 필요가 없고 지주사의 지분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사의 지분을 요거를 수합을 합니다. 지주사하고. 지주사 쪽에 내가 사업사 지분 줄 테니까 이 지분 사주고 그리고 그 지분 사주는 것만큼 내가 그 돈을 빼는 게 아니라 지주사 지분을 확보를 할게.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은 월등히 높아지고 지주사에. 그리고 지주사는 사업사 지분 이 대주주 지분까지 받으니까 지주사가 사업사의 지분과 자사주 지분과 이런 게 다 형성이 되는 거죠.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배 구조가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런 이득이 있죠. 지주사 자사주의 의결권까지가 확보되니까.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주봉 차트를 이제 잘라서 올려드릴 건데 일단 뭐 충격이 좀 있었던 기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못마땅한 쪽은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돌리는 거는 아니야 나는 긍정적으로 봐. 나는 윤정도 의견이랑 똑같아. 이게 왜 악재야? 호재지. 예? 펀더멘털적인 호재는 아니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서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으로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한두 것도 그
다운 좀 받아주시고 여기 뭐라고 해놨을까요? 여기도 이제 영업이익 부분인데 얘를 얘 그 해상도 좀 좋은 걸로 좀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원고 작업할 때도 이런 해상도 말고 다울 가가지고 다운을 받든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어떤 방법을 찾자고. 눈 아파서 여기 보겠어? 어? 고객분들한테 이걸 올려드려도 무성의한 거지. 어? 유료 고객이든 무료 고객이시든 어? 윤정돈의 회사는 이렇게 그냥 응? 바보들만 모여있구나. 프로의식이 없구나. 어? 글씨를 크게 해도 눈 아파. 제 눈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해상도 떨어지잖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를 했고 이왕 할 거면 PPT 원고에 넣어도 똑같아요. 이런 해상도 가지고 이걸 캡처해서 또 넣으면은 그렇게 넣으면서도 본인들이 그냥 아예 나 이랬어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 서로가. 방법을 찾아야지. 없으면 내가 찾아주나 그걸. 여기 보시면 기존 구조에서 주성홀딩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그 다음에 인적 분할 후에 주성홀딩스에서 주성 SD 디스플레이하고 태양광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이것도 재상장이 되네요. 재상장일 12월 6일? 이거는 재상장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주성홀딩스하고 존속법인을 홀딩스로 잡는구나. 저는 신규 법인을 그 지주사로 설정하는 줄 알았어요. 존속법인 그리고 어쨌건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게 35대 65겠죠. 응?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쪼개서 주성 SD 신설법인 2가 되는데 이거를 이 물적 분할을 분할 예정이고 변경 상장일이 12월 6일에 이걸 좀 잘라서 해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디스플레이 태양광 쪽은 물적 분할한 다음에 상장이 안 돼요. 상장을 하려면 IPO를 다시 해야 돼요. 물적 분할하고 나서는 자칫 잘못 보면 그냥 다 같이 다 상장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도 더 확인하겠지만은 제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5개월 동안에 이제 뭐 기간이 남아 있고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복잡하죠. 사실은 이걸 뭐 분석한다는 거는. 어쨌건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누적적인 수급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작년 그 4월부터로 쭉 따졌을 때 누적 수급이 적지 않아요. 4,800만 주짜리 종목인데 3월 16일부터 3월 16일 이후에 최근에 이제 조금 뭐 일부 나간 것도 있지만은 5월 2일까지 놓고 잡았을 때 오늘 그 원고에 주성도 진입이 돼 있어야 돼. 진입 마감 이후에 요 수급범위 오늘 것도 잘라주시. 오늘 게 필요한가? 오늘 거 필요 없겠다. 방송 온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그 잘라서 넣어야 되고 오늘 거 이거를 제가 좀 잘라 놓을 테니까 PPT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성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성하고 이수를 IT 소부장 쪽에서 두 종목을 갖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리노 갖고 있던 것도 다 정리를 했고 뭐 오늘 변동성 나온다고 그걸 가지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갖고 있었어요 대박 났어 이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타 금융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고르게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도 시각만 뭐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 특정한 곳 한두 군데만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엄청나게 좋게 보고 있다. 어디서 모든 대부분의 기관과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어쨌든 따지면 외국인들 지분이 적은 거죠. 외국인들 지분이 누적적으로 27만 주 굉장히 적은 건데요. 그렇게 돼 있고 요 지금 900만 주 그러니까 기간이 지금 700만 주 이상을 샀어요. 샀는데 저 물량을 이제 뭐 차익 실현할 거냐라고 했을 때 뭐 확인할 방법은 없지. 예? 물적 분할 불편하다 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역대 인적 분할하는 종목군들을 놓고 봤을 때는 뭐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한다고 뭐 지분이 막 빠져나가거나 그런 케이스는 제한적이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막 큰 물량들이 이동하는 케이스는 없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거래일까지의 평균 그 주가가 24,600원 개인들이 뺏긴 게 1,000만 주 가까이니까 4,800만 주짜리에 960만 주니까 거의 20% 가까이 매수를 한 거죠. 20% 가까이 매수를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매수 평균 단가가 24,000원. 그럼 보통 우리는 이제 저 주가 대비해서 최소 더블해서 2배를 놓고 봅니다. 더블만 놓고 보더라도 48,000원인 거예요. 48,000원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대비해서 굉장히 지금 주가가 낮은 거죠, 사실은. 근데 낮은데 아주 공격적으로 뭐 비중을 채우거나 포트폴리오의 기준으로 설정하거나 그러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유동성, 환급성 이 부분을 놓고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고 환급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리고 그랬을 때의 기준은 비중 이제 우리처럼 5%를 설정을 하면서 이제 추이 매매를 보다가 거래가 월등하게 터진다 하면 그때 이제 좀 더 들여다보는.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 대주주 지분하고 이제 외국인 지분 10%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어찌됐건 20% 정도 매수가 돼 있잖아요. 그걸 감안했을 때 이제 70% 정도 기관들 20%라고 치고 70% 정도가 대주주와 외국인과 기관이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30% 유통 물량이죠. 뭐 원래는 전부 다가 유통 물량이에요. 대주주 지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 뭐 기관 지분도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들의 이제 흐름은 단기 변동성이 아니라 누적적인 흐름으로 가져간다고 쳤을 때 30%는 이제 일단은 어찌됐건 개인 지분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 기준, 그 흐름만큼의 범위. 응? 그래서 유통 물량이 많은 기준이다. 20%하고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5.7%하고 20%가 더 많이 산 건데 삼성전자의 5.7% 포함해서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89%입니다. 기관 지분까지 하면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렇게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무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최종적으로 결론은 주성 엔지니어링 쪽의 기준에 지금 뭐 33,800원 공방인데 질문 내용이 요가 이거죠. 9%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이런 거는 왜 그런가요? 순간적으로 시초가 3%에 순간 물량 던져서 9%인데 그 흐름은 말 그대로 나는 이거 필요 없어. 아유 머리 아파. 정리할 거야. 차익 실현할 거야. 혹은 손절할 거야. 그 기준의 순간적인 개파락 이후에 변동성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해서 해석의 차이와 그리고 이제 물량이 이제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10호가 이외의 그 호가창은 거의 비어져 있잖아요. 응? 예를 들면 지금 뭐 얘는 벌써 한번 출렁거리긴 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요 정도 거래가 그냥 형성되고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예를 들면 10만 주 던져가지고 후루룩 미끄러져 내려가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제 꼬리 달리는 흐름에서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개장초에 훅 하고 밀리면서의 흐름에 막 놀래가지고 또 투매뿐만 아니라 기계적으로 걸어놓은 로스코 물량들, 기계적으로 걸어놓은 거. 그런 물량들이 순간적으로 이제 터져 나오면서 변동성이 확장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안정화되면서는 이게 악재가 있는데 왜 그러지라는 이제 저가 매수가 유입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IT 전체가 사실상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아니라 좀 과한 조정에서는 많이 돌려놨고 IT가 월등히 강한 날이라면 뭐 좀 더 탄력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 정도에서 지금 추세 그대로 프로그램 쪽이 지금 어찌됐건 찔끔찔끔 매도가 줄어들고 있으니 그 수급이 좀 더 들어오고 바닥 물량 그 바닥 물량의 차익 실현도 좀 소화가 되고 지금 160만 주니까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대금도 그렇고 시장에서 이렇게 뭐 큰 관심을 받는 것도 사실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결론은 주성 엔지니어링은 비중을 유지하고 마지노선은 이제 32,000원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뭐 채우실 수 있는 범위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은 호악재가 아니다. 다만 인적 분할에 있어서는 가벼움을 가져갈 수 있고 뭐
이것 때문에 시장 관심이 증가해서 흘러간다면 그러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또 이 부분도 해석할 수 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얘뿐만 아니라 전체 반도체 쪽, 소부장 쪽 다 긍정적으로 보니까. 자, 그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고 그리고 유튜브 찾아오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제 올라갈 거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든 나머지 부분들도 다 올라갈 거예요. 근데 요거 요 저기 뭐야 페이지도 한번 조정을 합시다. 조정을 해가지고 어? 종목군 올려놓는 게 좀 위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나? 뭐 만도도 그렇고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종목군들 위주로 별도로 좀 올라갈 수 있게끔 뭐 하나 폴더를 더 만들든 그래서 오셔서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검색하셔서 종목명 넣고 보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나도 함께 할 거야 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대처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 템포 쉬었다가 현탑 선생님 포트폴리오 우리 전체 포트폴리오 하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종목이 비슷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